아이가 앞니가 반대로 물려요. 근데 애는 잘 씹는다고 하는데 꼭 교정해야 하나요? 자,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조기 교정, 즉 성장기 아동에 있어서 어린이에 있어서 교정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교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물리는 치아죠. 그러니까 앞니가 이렇게 거꾸로 물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금니도 거꾸로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니의 거꾸로 물림, 어금니의 거꾸로 물림은 반드시 조기에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물리는 문제가 어떻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되냐면 위턱은 모자에 해당되고 아래턱은 머리에 해당됩니다. 즉 작은 모자를 쓰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 모자를 크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아래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즉 위턱이 갇혀 있는 거죠. 아래턱에 의해서. 그리고 위턱이 먼저 자란단 말이에요. 그 위턱이 먼저 자라는 시기에 아래치아로 인해 거꾸로 물리게 되면 위턱 성장을 억제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뒤늦게 이제 아래턱 성장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차이가 엄청 커지겠죠. 위턱은 못 자라. 나중에 아래턱은 자라. 차이가 엄청 커지죠. 그러니까 부조화가 훨씬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교합은 우리가 발견 즉시 치료하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교합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반대교합으로 말미암아 교합의 부조화가 턱관절의 부조화도 또 일으킬 수 있어요. 반대교합이 되면서 이렇게 시프트 옆으로 틀어지면서 비대칭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반대교합은 비대칭을 유발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턱관절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반대교합을 조기에 발견하신다면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료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은 그냥 치아만 반대로 물리는 것 같은데 이러다 턱도 앞으로 자랄 수 있나요? 자, 이 질문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치아만 반대로 물리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는 얼굴의 형태,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 거죠. 멀쩡하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위턱이 나왔든지 아래턱이 나왔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보기에는 이미지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단순히 치아의 거꾸로 물린 반대교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치성적 반대교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 고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기에 발견한다면 심지어 손가락으로 이렇게 앞으로 밀기만 해도 위의 치아는 앞으로 나올 수 있고요. 조금 더 나이가 들은 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이제 기능적 교정장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간단한 장치를 쓰기만 해도 치성 반대교합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얼굴 형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치아만 거꾸로 물린다. 이것은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중학생인데 턱이 좀 나와서 콤플렉스예요. 교정으로 얼굴형도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중학생이에요. 굉장히 사춘기 아동이기 때문에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턱이 좀 나와 보이면서 얼굴의 형태에도 교정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성인의 경우에는 교정으로 얼굴의 형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말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교정을 했더니 얼굴이 뭐 갸름해졌다, 얼굴의 형태가 바뀌었다, 뭐 심지어 막 비대칭까지 개선됐다, 턱이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뼈의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더라도. 단지 치열의 변화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연조직의 개선을 통해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턱뼈의 길이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성인의 경우에는 얼굴 형태는 변하지 않지만 이미지가 바뀐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청소년기에는 이제 성장이 이제 한참 이제 자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춘기 전이냐, 사춘기 이후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중학생이면 당연히 사춘기 지난 경우가 좀 많겠죠. 자,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위턱은 아직 정중국의 봉합부가 약하게 이제 닫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루를 이용해서 이 정중국 봉합부를 벌릴 수가 있습니다. 즉, 위턱이 열성장이기 때문에 아래턱이 나와 보이는 외모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턱의 정중봉합부를 스크루를 이용해서 확장을 하고 어느 정도 전방으로 견인을 해서 위턱을 치료를 한다면 얼굴의 외형의 변화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성장 교정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나이라고 하는 거죠. 단지 이제 굉장히 사춘기가 빨리 왔다든지 2차 성징이 너무 빨리 와서 상악궁 봉합이 단단한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아무튼 충분히 얼굴의 형태의 변화까지도 일정 부분 노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전문의한테 의뢰를 해서 치료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병원마다 다르게 말해서 헷갈려요. 어떤 병원은 발치하라 그러고 어떤 병원은 수술하자 그러고 기준이 뭐예요? 이 질문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답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일단 먼저 수술을 할 것이냐 비수술을 할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또 발치를 하고 비발치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수술의 경우에는 부조화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나는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모두 다 완벽하게 고치고 싶을 경우에는 수술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골격적 부조화의 범주가 크지 않고 충분히 각공확장과 고무줄을 통한 치료가 가능하다면 비수술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술 교정이냐 비수술 교정이냐로 먼저 이제 크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술과 비수술의 어떤 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이유가 골격의 이 부조화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발치와 비발치의 판단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발치와 비발치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아주 크게 보면 공간의 부조화, 두 번째는 프로파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발치와 비발치를 결정하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얼굴의 길이 긴 얼굴이냐 좀 짧은 얼굴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발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의사들이 발치와 비발치를 결정하게 되고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수술의 경우에도 발치와 비발치를 할 수 있고요. 비수술의 경우에도 발치와 비발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런 팩터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병원마다 기준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저렇게 얘기하기도 해서 헷갈려요. 말 그대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